제주대학교 교육 방송 편하게 해주실 때 저도 한 명 해주시면 이제부터 본격적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후보자 준비하실 때 항상 여러분들께 질문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왜 총학생회장이 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1만 하나 중에 왜 내가 되어야 되는지, 그리고 내가 되었을 때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그거에 대한 세 가지에 대한 답을 한 분씩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신세계 선거운동부 먼저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신세계 총학생회 선거운동본부 정입 후보자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사람을 만날 때 항상 이런 말을 합니다. 저는 한 번도 학생회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이 앞에서 1만 학우들을 위해 지금 이러한 정책들을 내놓고 이 앞에 앉아 있습니다. 제가 그 모든 질문에 통합적으로 대답할 수 있는 하나의 답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도전과 열정입니다. 학우들이 도전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저희를 통해서, 그리고 학우들의 열정을 불태워줄 수 있는 그것도 저희를 통해서, 저희는 그런 걸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또 저도 지금 그러고 있기 때문에 저를 통해 가지고 많은 학우분들이 그런 걸 배운다면 조금 더 자기가 하고 싶은 분야에 있어 가지고 열정을 쏟아부을 수 있는 그런 학생들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충분한 답변 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아나 총학생회 선거운동본부 정입 후보자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이 학교 생활을 함에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학생들에게 복지 혜택을 주고, 그리고 또 학생 위주의 학교 행사를 진행하는 그런 조직입니다. 그러면서 학교와의 소통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자리, 그런 매력적인 자리뿐만 아니라, 또한 학교의 주인이 학생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학생들의 꿈과 열정을 그런 뭔가 정책적으로나 뭔가 일적으로 응원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런 자리, 저에게는 경험이 있고 저에게는 그 경험에 따른 성과가 있습니다. 그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그 자리에서 누구보다 최선을 다하고 누구보다 일을 잘할 자신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도전하는 거고, 또 경험 성과 이상으로 가슴 뛰는 열정이 있습니다. 사실은 저 지금 총학생회 2번째 출마하고 있습니다. 이 가슴 뛴, 이 두근거림 없었으면 다시 재도전은 어려웠을 겁니다. 그 열정 누구보다 강하다고 저는 자신 있게 자부할 수 있고, 제가 그렇게 해서 총학생회장이 된다면 꼭 하나는 무조건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뭐냐면, 2달 전인가 여러분들 정문에 올라오시면 현수막 하나 정문에서 현수막 하나 보신 분 있을 겁니다. 뭐냐면, 교수의 회장 선출, 몇 월 며칠 어디서, 이런 현수막이 걸렸을 겁니다. 그런데 제주대학교에는 교수회만 있습니까? 제주대학교의 주인이 과연 교수입니까? 제주대학교의 주인은 학생이라고 외치면서 학생의 선출 관련된 현수막은 한 번도 걸린 적 없습니다. 11월 18일 제주대학교 총학생회장 투표 정문에 걸려본 적 있습니까? 저는 그 현수막 반드시 걸겠습니다. 그러면서 학교 측에 학생이 학교의 주인이다라고 떡떡거리면서 말하고, 학교도 그걸 인정해서 현수막을 걸어두게끔 할 수 있는 그런 위치, 그리고 그런 행동 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 드렸습니다. 예, 충분한 답변 들었습니다. 네, 다음 질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2015년부터 굉장히 사회적으로 대학에 대한 많은 어려움들이 따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특히 이제 등록금 같은 부분에서 지금 저희가 수업료와 기성회계가 예정되고 있는데, 기성회계가 이제 폐지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제 정부와 새누리당에서는 이 기성회계 자체를 수업료로 일반화를 하자고 하는 정책을 지금 명시를 하고 있고,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그 기성회계를 국가에서 점차적으로 지원을 해주자라는 방안이 있는데요. 각두 후보자님들께서는 어떠한 법안이 더 현실적이고 또 제주대학교를 위한 법안인지 한 선거운동본부씩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수아부터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소나라 초등학생의 선거운동본부 정입 후보자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명 당장 이제 한 2개월, 3개월밖에 남지 않은 내년이기 때문에 분명 현실적인 부분은 이제 전자입니다. 하지만 그리고 또 전자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저희 학생회 측은 아까 보시다시피 기성에 비해 약 2% 정도를 사용하는데 나머지 98%는 이제 저희 제주대학교의 제주대학교를 운영하는 데 쓰입니다. 그런 기성예비가 사라지면서 그런 98%의 돈, 학교를 움직이는 그런 돈이 사라진다면 이거는 저희 학생들에게도 엄청난 손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당장 현실적으로라도 그렇게 수업료랑 일원화시키는 그런 전자의 입장을 또 많이 지금 생각하는 바인데 이게 제대로 된 정책과 제대로 된 그런 방향성만 제시된다면 학교에서 나라에서 기성예비를 지원해주는 거에 대해서도 당연히 찬성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충분한 답변 됐습니까? 네, 충분한 답변 드렸습니다. 네. 신세계 측 말씀해주세요. 예, 신세계 총학생회 선거운동본부 정입 후보자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새누리당 측에서 말하는 수업료로 전부 다 포함시키는 방법과 또 세민연에서 말하는 국가 지원금으로 이제 받아오는 형식, 솔직히 두 개 다 학생들한테 굉장히 마이너스적인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이 두 가지 안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이 두 가지 안 중에 어떠한 것이 오든 저희가 학생으로서의 권리를 지킬 수 있게 대변할 수 있는 그러한 신세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 되셨습니까? 그럼 질문 하나, 추가 질문 각 충분도 하나씩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국 국공립대학 총학생회장 모임에서는 그 기성에게 반환 소송에 학생들이 참가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측면과 아니다, 지금의 상태로 이제 유지를 해야 된다, 이게 국가를 위한 일이다, 이런 두 가지 측면에 대해서 지금 논의가 계속 뜨거운 상황이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신세계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신세계 총학생회 선거운동본부 정입 후보자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기성회비가 법적으로 안 되는 돈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련해서는 저희도 이제 국가의 지침을 따르는 게 맞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각각 국공립대학교마다의 그런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 사정에 제일 알맞게 예산이나 그런 부분이 분배돼서 들어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국공립대학생연합회에서 만약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제주대학교만의 그런 특성을 살린 그런 부분을 말을 해준다면 저희도 참가를 할 의향이 있습니다. 충분한 답변 됐습니까? 그럼 저희 학생 중에 1만 학부 중에 5천 학부는 기성에게 반환 소송에 참가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5천 학부는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하시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네, 신세계 총학생회 선거운동본부 정입 후보자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그 부분을 저희가 만약에 당선이 된다면 기성회비로 인해 가지고 기성회비로 이제 학교 측에서 사용하고 있었던 그런 이제 공공 요금이나 예산적인 그런 부분을 어필을 할 것이고 이제 그러한 부분에 저희가 이제 국가에 조금 더 이제 다시 하겠습니다. 예, 일단은 그러한 정보 그 기성 회비로 인해 가지고 학교에서 사용하는 시설과 이런 부분에 있는 저희 이제 복지 혜택으로 이제 돌려받는 그런 부분들을 똑같이 정보를 공개하는 방법까지 지금은 일단 생각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소아라 선거운동본부 쪽 답변 감사합니다. 예, 소아라 총학생회 선거운동본부 전입 후보자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할 부분이었는데 아까 총학생 회장님이 제 질문을 하는 바람에 꼬였는데 뭐냐면
저는 그 학생의 대표 학생의 대표자입니다. 만약에 당선이 된다면 학생의 대표자로서 저만의 개인 의견을 가지고 뭐 반환소송을 해야 된다, 반환소송을 하지 말아야 된다 말하기에는 되게 이 자리가 어떻게 보면 그 소중한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라고 하기보다는 학생들이 어떤 생각을 갖는지 듣고 양측의 입장을 서로 잘 조율해 보면서, 그리고 바깥쪽으로는 저희 이렇게 정책자료 시집에 실었다시피 뭐 최종 판결 결과 과정 및 학생회와 학교와의 조율 과정을 학생들에게 이렇게 공개하는 등의 그런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 됐습니다. 제 생각에 제가 생각하는 총학생회장은 아무리 여론이 양분되는 상황이 있더라도 리더라 하면은 그 당신의 어떤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학생들을 설득할 수 있어야 되는 능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두 후보자들께서는 학생들 여론도 좋고 교성에게 정보를 공개하겠다는 건 당연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물어봤던 것은 여러분들이 정말 생각하시는 교성에게가 앞으로 없어질 상황에 대한 준비를 하고 계신지 그거에 대한 답변을 드렸는데, 이 부분 제가 2차 정책 토론에서 한 번 더 질문할 테니까 그때까지 다시 한번 공부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9월 22일에 고려대 총학생회에서는 대학평가 순위에 대해서 이제 중앙일보가 매기는 것에 대해서 잘못되고 있다고 평가 거부를 방침을 내비쳤었습니다. 요새 대학 문제점의 하나로 대학을 평가하는 것이 옳은가 옳지 않은가에 대해서 많은 사회적으로 대두가 되고 있는데요. 각 총학생회 선거농구 전 후보자들께서는 이 대학 평가를 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준비가 되는 총학생회 선거농구 먼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소아라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그리고 저희 소아라 측은 대학평가에 대해 대학평가를 하고 대학에 대해서 순위를 매기는 거에 반대를 합니다. 이유는 그렇습니다. 대학평가에 대한 기준을 살펴보면 이렇게 국제화 정도, 교수 연구, 교육 여건 및 재정, 그리고 또 평판, 사회 진출도 이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경쟁 사회로 학생들을 경쟁 사회로 내모는 그런 식의 평가 기준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열정, 여러분들의 꿈, 감히 그거 서열화해가지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 제주대학교는 이런 기준이, 지금 중앙일보에서 내세우는 이런 기준이 저희 학생들의 그런 가슴속 깊이를 평가하지 못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평가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충분한 답변 됐습니까? 네, 그러면 저희 학교가 지금 제주대학교가 지금 평가 순위에서 계속 지금 점점 상승하고 있는 추세인데, 그렇게 함으로써 저희 학교는 어떤 브랜드 이미지의 제고가 되기 때문에 육지에 있는 학생들도 굉장히 많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학교로 지금 변모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려대 총학생회 측에서도 말했고, 그리고 대다수의 학생회들을 대표하는 집단의 입장에서는 대학 평가에 대한 반대 여론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살짝 준비해본 바가 있어가지고 조사한 바에 의해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그냥 학생들 전체적인 여론이 대학 평가를 요새는 경쟁 사회에 대한 불신으로 인해 반대하는 분위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불신적인 분위기인데 그렇게 대학평가에 매디 먹였다고 그거를 저거는 믿어볼만 하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한 답변 됐습니까? 네, 충분한 답변이었습니다. 예,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솔직하게 말씀드려가지고 이 대학 평가에 대해서 제대로 된 정보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혹시 여기 앉아 계신 분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싶은데 기회가 된다면은 2차 정책 토론회 맨 처음 시작할 때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려도 되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거는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니라 딱 단순히 말하는 그대로입니다. 대학을 평가하는 건데 언론사에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는 겁니다. 언론사에서 뭐 1등 포스텍 대학, 2등 카이스트, 3등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지금 학교에 대한 어떤 항목을 두고 학교를 평가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예,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학 평가하는 그 기준과 그런 부분을 저희가 제대로 모르고 저희 신세계 측에서 제대로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확히 알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대학을 평가하는 그 가치가 만약 저희 학생회 측에서 생각하는 그런 가치와 다르다면은 당연히 반대를 하는 게 맞는 것이고, 학생들이 조금 더 편안하게 다닐 수 있고 조금 더 학생들의 그 입장에 맞춰진 가치로 평가가 된다면은 그것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정확하게 정보를 알고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충분한 답변 되셨습니까? 네, 충분한 답변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총학생회장 김무성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공통 질문입니다. 부호분했는데 본인이 생각했을 때 당선이 된다면 부총학생회장의 역할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신세계 측 먼저 해주세요.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학생회장은, 부총학생회장은 총학생회장과 그리고 일반하고의 연결다리라고 생각합니다. 총학생회장이 뭐 다른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면 올바른 길로 인도를 하고, 그리고 일반하고와 총학생회장이 소통이 되지 않으면 그 소통의 장을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 그 중심다리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한 답변 되셨습니까? 네, 충분한 답변이었습니다. 네,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학생회장의 자리는 때론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며 옆에서 함께 동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리 못했을 땐 위에서 끌어주고 때론 뒤에서 서포트를 하며 일만 아라와 함께 동행하는 것이 총학생회장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한 답변 되셨습니까? 네, 충분한 답변 되었고요. 지금 가지시고 계신 마음 당선이 되신다면 끝까지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정책 질문 한 가지씩 드리겠습니다. 역시나 부부장님들께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수아라 부부장님께 먼저 질문 드릴게요. 네, 그 정책 떨어진 33페이지 보시면요. 네, 학교 발전 기금 제대로 알고 제대로 받자라는 정책이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그 제주대학교의 발전 기금을 납부하는 시스템을 이제 이렇게 요약해서 그림으로 그리는 것 같은데요. 이 공약을 보니까 발전 기금자 모집에 학생회가 참여하여 학생들의 장학 유치 등 여러분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라는 문구가 실려 있습니다. 예, 질문 드리겠습니다. 혹시 저희 진짜 총학생회 공약 중에 디어아라는 장학금 혜택 공약이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제가 정말 궁금한 거는 이 지금 발전기금 시스템에 대한 설명을 하시고 밑에 문구를 보면 학생들의 장학 유치를 위해서 이제 힘쓰시겠다는 내용인 것 같은데, 이게 저희 디어아라 장학금이랑 일맥상통한 부분인지 아니면 또 다른 뭐 장학 시스템을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겠다는 건지, 이거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교 발전 기금은 제1원칙은 기부자의 제시 목적에 따라 활용이 됩니다. 그 기부자의 제시 목적에 저희 학생이 당선이 된다면 직접 찾아가 저희 학생들이 원하는 이러한 필요성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디어라 장학금은 학교 동문들의 기부를 받아
이렇게 유치하는 부분에서 저희랑 차이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주고 충분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네, 그럼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이거 제가 저희 정책이라고 해서 옹호하는 입장이 아니고요. 현실적으로 제가 일반 학생이라고 생각했을 때 질문 드린 겁니다. 그 동문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디아라 장학금과 발전기금을 납부하는 자에게 찾아가서 이제 그 납부에는 일반적 기금과 그 다음에 용도 지정 기금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게 용도 지정 기금이지 않습니까? 이 용도 지정 기금을 할 수 있도록 설득하는 게 더 많은 학생들에게 혜택이 갈 것 같습니까? 아니면 동문들의 참여를 이끌어내서 모든 학생들에게 장학 혜택이 돌아가게 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분을 찾아가 부모님들의 갖는 여러 장학금을 듣고 소비자의 목적에 따라 찾아가가지고 갖는 혜택도 주다 좋습니다. 우리가 학우들을 위해서라면 누가 다 실행하여 학우들에게 다 돌아가는 혜택이 있도록 노력하면 돌아가도록 할 수 있는 충분한 네, 충분한 답변 되셨고요. 제가 저희 정책이라고 해서 이제 옹호하는 입장이 아니고 정말 뭐가 나을지 한 번 더 깊게 생각해 보시기 바라는 마음에 제가 질문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신세계측 부부장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세계 정책자료집 페이지 쭉 보시면 네, 정문 셔틀 버스 정류장 비가림막 사업이 있습니다. 네, 아까 그 정책 발표할 때 보니까 저희 사업을 이어나가겠다고 했습니다. 네, 저희 사업을 이어나가겠다고 하셨으면 저희 진짜 초등학생회에서 지금 현재 어디까지 진행을 했는지 이 여부를 알고 계셔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혹시 어디까지 지금 진척이 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진짜 중학생회에서 그 정문 비가림막을 하는데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디까지 됐는지 아직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네, 저희가 시설과에 먼저 찾아가서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 말씀을 하셨는데 그 시설과에서는 이번 연도에는 뭐 하지 못한다는 답변을 들어서 저희가 그렇게 저희까지 이어가려고 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충분한 답변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좀 추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의 이 정문 버스 비가림막 리모델링 설치는요 학교 측하고 한 게 아닙니다. 2014년 6월 중순쯤에 우금민 전 지사 도정 때요 총학생회장이랑 해서 우금민 전 지사에게 이제 인수인계 과정에서 도의 추경 예산으로 대대 정문 버스 비가림막 사업을 올려주겠다는 약속을 받았고 이게 인수인계 과정에서 좀 일이 좀 늦어지는 바람에 좀 늦춰진 그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현 지사님께 총학생회 면담 자료를 가지고 다시 얘기할 입장이고요. 지금 현재 도하고도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루어질 그 예정이 있고요. 근데 학교 측에서는 아마 안 된다고 얘기할 겁니다. 이 부분에서 좀 잘 알아주시고요. 네, 추가 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만약에 완료될 시 대체 공약으로 어떤 걸 생각하고 계신지 알려주십니다. 저희가 아직 많은 정보를 알아보지 못해 이 정책 자료집에 실리지 못한 정책이 있습니다. 저희 제주대학교에 보시면 지금 타지에서 오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타지에서 오신 분들을 위해 저희가 비행기를 공동 구매하려는 방안이 비행기 티켓을 비행기 티켓을 구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저희가 아직 정보의 부족으로 이 정책 자료집에 실리지 못했지만 저희가 만약에 정보를 많이 알아보고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면 저희가 바로 공약을 이행할 생각이 충분한 답변이었습니다. 네, 충분한 답변 드렸습니다. 네,
마무리. 예, 제가 생각했을 때 부총학생회장은요, 현재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 러닝메이트입니다. 네, 총학생회장이 없으면 부총학생회장도 없고, 부총학생회장이 없으면 총학생회장도 없습니다. 부총학생회장은 총학생회장이 거리시, 부총학생회장의 역할을 대리 수행하고, 하지만 대리 수행하는 입장에서도 과정에서도 절대 빈자리가 느껴지지 않도록 하는 게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들 지금 생각하시는 마음 그리고 같이 이행하겠다는 그런 공부하는 준비 자세를 끝까지 가지고 가셔서 네, 어느 누가 당선이 되는 간에 멋진 제주대학교 이끌어가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주대학교 29대 여기부터 풍류학생의 풍류학생 회장입니다. 해양과학대학 풍경과학 3학년 정승환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수아라 선거운동부 후보자님과 신세계 선거운동부 후보자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선거를 준비하시는 게 두 번째 도전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이런 도전을 결심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네,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런 매력적인 혹은 이렇게 학생들을 위한 이런 자리의 경험이 있었고 그에 대한 성과도 있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욕심까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시금 저에게 기회가 왔을 때 이런 자리에서 누구보다 잘하고 누구보다 일을 잘할 수 있다라는 그 두근거림, 그 열정 때문에 이런 도전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충분한 답변 되었습니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도 뭐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저도 두 번째 도전입니다. 예, 두 번째 도전하면서 첫 번째 도전에서 많은 것을 깨닫고 많은 경험을 얻었는데요. 제가 두 번째로 결국 도전하게 마음을 먹은 계기는 저도 마찬가지로 가슴 두근거림이었습니다. 이 부총학생회장 한번 같이 해보겠다는 말을 듣고 저는 누구보다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다. 누구보다 이 사람을 대변해 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번째 도전을 하게 된 계기가 충분한 답변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세계 선거운동본부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정책 자료집 24페이지 보시면 신세계 중고서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지금 현 진짜 총학생회에서 했던 선택반과 같은 개념인 건지 아니면 뭐 어떤 식으로 이게 진행되어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네,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짜 총학생회에서 하는 형식은 아니고 서점 안에 이제 공간을 이제 대여해가지고 그쪽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새마을협동조합에서 이제 기프티콘 여기서 기프트 카드를 이제 발부해가지고 학생들에게 복지적 차원의 복지적 차원의 그런 부분으로 이제 예산 이제 어느 정도 확보를 할 거고 이제 서점 안에 서점 안에 이제 대여하는 대여료 같은 경우에는 총학생회 예산으로 지불을 한 다음에 그 안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충분한 답변 됐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수아라 선거운동 부부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설 사업의 18페이지, 19페이지에 있는
여가 시간을 책임지는 족구장, 농구장 평평하게 안전하게 운동하세요. 이 정책이 어떤 정책인지 궁금합니다. 예, 수아라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한라터 보시면 이렇게 살짝 기울어진 거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그 기울어짐을 정말 평탄화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저희가 흔히 말하는 토목공사, 다 들러내서 그거를 평탄화하고 다시 까나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우레탄 고무의 그 두께를 조절함으로써 고무를 다시 설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운동장이 이렇게 평평해질 수 있게. 그러면 뒤쪽 부분이 마감재 역할, 뒤쪽 부분이 살짝 일반 땅보다 살짝 높아질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안전적 영향이 없도록 끝 부분은 이렇게 다시금 역으로 이렇게 경사가 지도록 이렇게 처리함으로써 여러분 작은 재정적인 부분에서도 부족함 없고 그리고 이게 실현성 문제에서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업입니다. 충분한 답변 되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항상 도전하시는 주 선거운동 본부에게 정말 응원하겠습니다. 남은 시간 날씨 많이 추워지는데 감기 걸리지 마시고 화이팅 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부총리학생회장입니다. 경상대학 건강경영관리학번 안은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주 선거운동본부 부입후보자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입후보자님의 제의를 받아서 선거운동본부를 같이 하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의를 받았을 때 내가 이 사람이랑 왜 해야 되는지 느꼈던 부분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먼저 신세계 측부터 말씀드릴게요. 신세계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좀 말을 좀 편하게 할게요. 지금 같은 정입후보자지만 저희 남주 형이 제 집 앞에 2주 동안 찾아왔습니다. 2주 동안 찾아와가지고 항상 저한테 했던 말 아직도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습니다. 선거는 마음으로 시작해서 마음으로 끝나야 된다는 말, 정말 제가 첫 번째 도전을 하면서 정말 많이 공감을 했었던 부분이고 아직도 많이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두 제의를 수락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충분한 답변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소아라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편하게 일관이 형이 제의를 받았을 때 저는 거절을 했습니다. 처음에 거절을 하면서 편지 4장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는 더 이상 설득하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까지 썼습니다. 그래서 일관이 형은 근데 저에게 하는 말이 간절함을 보였습니다. 끝까지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더 이상 하면 안 되지만 너 아니면 대책이 없다, 대안이 없다. 그래서 제가 단순히 이 말만 듣고 한 게 아니고 그 마음속에서 간절함을 느꼈기 때문에 이런 사람과 함께면 또 어떤 일이든 든든히 할 수 있겠다. 또 제가 하는 목적에 있어서도 이 원혜건이 한 사람이 옆에 있으면 든든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게 되었습니다. 충분한 답변 되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저도 후보자 제의를 받아서 총리학생 회장님이랑 같이 선거운동 공부를 하고 학생회를 진행하게 되면서 되게 많은 걸 배우고 많은 걸 얻었다고 생각을 해요. 두 입후보자님들도 전 입후보자님과 많은 추억 쌓으면서 승리하든 패배하든 서로 더 깊은 인연 만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 정책 질문 하겠습니다. 먼저 소아라 측 정책 질문 먼저 드리겠는데요. 궁금한 점이 있어서 정책 자료집 13페이지에 레포트 돌려받기 운동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점에서 궁금한 점이 레포트를 돌려받았을 때 또 한 번 그 레포트와 비슷한 거나 아니면은 두 번 같은 공통된 과제를 교수님이 내셨을 때 이런 점을 또 재탕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점에서 좀 악영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세워놓으신 게 있으신가요? 네, 두 분 중 아무나 대답해 주셔도 괜찮아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피드백을 통한 더 나은 학과 피드백으로 리포트를 돌려봤기 때문에 더 나은 다시 예, 제가 이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오히려 재탕의 위험이 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수가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교수가 직접 어느 레포트를 보고 피드백을 쓰기 위해서는 그 레포트를 읽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가를 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지금 교수들이 저희 레포트를 읽었는지 아니면 낸 거에 이의를 두고 성적을 매겼는지 그거는 저희가 알 수 없는 부분이라서 또 내도 상관없다는 마음이 그렇게 들 수도 있는데, 교수가 피드백을 했다라는 건 거기에다가 뭔가를 써줬다라는 건 교수가 읽었다는 거고,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들이 또 그걸 재탕을 해버리면 교수 입장에서는 뻔히 보이는 수인데 그걸 학생들 입장에서 다시 재탕을 하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피드백이 이런 재탕에 대한 위험을 확실히 더 낮추는, 그럼으로써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한 답변 되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 신세계 측에 질문 드리겠는데요. 정책자료집 18페이지에 해외 및 국내 테마 기획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느 부분에서 같이 공동 사업을 진행을 하고 어떤 식으로 학생들이 어떤 걸 받을 수 있는가를 조금 더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해외 테마 기행이 작년부로 지금 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정부에서 지방 강화 역량 사업으로 죄송합니다. 학생 역량 강화 사업으로 강화 사업으로 테마 기행이 진행됐었는데 그게 지원이 안 되면서 지금 복지과에서도 더 이상 테마 기행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복지과를 찾아가서 이 테마 기행 한번 저희가 다시 한번 해보지 않겠습니까? 물어봤습니다. 복지과 선생님도 정말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고, 그리고 테마 기행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4명이 한조가 돼서 그 자기가 가고 싶은 나라나 가고 싶은 지역, 그리고 어떤 테마를 가지고 그 4명이 모였는지 이걸 그 면접을 봐서 거기서 선출이 됩니다. 거기서 선출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모든 돈을 지원해주는 부분이 아니라 그 어느 정도의 금액만 지원을 해주고 또 그 남은 경비는 개인이 지불하는 걸로 해가지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충분한 답변 드리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서로 지금 남은 2주 동안 서로 더 플러스가 되는 관계가 더 되었으면 하고요. 진짜 날씨도 추워지고 고생을 더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조금만 더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먼저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인대학교 26대 사대문강 서울대학 학생회장 사회교육과 4학년 안세현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공통 질문으로 하나만 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학생들 패널도 많은 것 같아서 질문 드리겠는데요. 양측 3번 다 이제 정책 발표할 때는 발표를 하지 않으셨지만 정책 자료를 확인해보면 사설 사건 관련해서 대통령 방문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사단에 대해서 정확한 사실을 근거의 바탕으로 대통령의 방문을 요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사상 사건이 정확히 언제부터 언제까지 발생한 사건인지
그리고 사상 사건 진상 규명에 있어서 제1학기 학생들이 했던 역할과 앞으로의 역할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아라 총학생회 선거운동본부 정의부부자인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4.3 사건이란 1947년 그 3월 1일 날, 그러니까 그 미군정으로 인해서 그 저희 제주도가 미군정의 그 폭정 아래 살다 보니 되게 그 민심이 흉흉해지고 경제적으로 열악했던 상황에서 1947년 3월 1일 3.1절 기념식 때 뭐라고 해야지? 그런 그 시위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한 어린아이가 그 경찰이 타고 있는 말에 밟혀 이렇게 다치는 일이 일어났고, 그의 민심은 더 흉흉해지고 나중에는 그게 총파업으로 이어지고, 그 후 1년 후인 1948년 4월 3일 정확하게 죄송합니다. 명칭은 기억나지 않는데 남로당이었던 것 같은데, 제가 어쨌든 쉽게 말해서 좌파로 불리는 그런 남로당 측에서 경찰서를 습격하면서 이제 그 경찰서를 습격당한 경찰서, 그러니까 이 나라에서 제주도민은 전부 다 빨갱이다라고 몰아붙이고 이제 사살한 사건, 그리고 1954년 9월 어느 날 통제가 풀리는 전까지의 그런 소요 사태 및 그런 일련의 과정을 4.3 사건이라고 칭하고, 이런 4.3 사건에 제주대 학생이 어떤 식으로 진상규명에 어떤 식으로 참여를 하고 어떤 식으로 그런 학생들이 한 분야를 말씀드리자면, 일단 학생회 측에서는 4.3 유적지 방문 같은 거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놨고, 그리고 또 이런 추모시설 설치 같은 거, 4.3 피해자들 추모시설 설치 같은 것들을 이렇게 했으면서, 또 이렇게 학생회 측 그런 뿐만 아니라 또 저같이 일반 학생 같은 경우는 3년 전에 4.387을 도입해가지고 4.387 무료 배포 그런 캠페인을 연 적도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의식 있는, 혹은 우리 모든 제주대 학생들이 4.3에 대해서 기억을 하고 학생이 또 그런 노력을 충분히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 소아라에서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4.3 민영제에 대통령을 방문할 수 있도록 그냥 단순 기자회견에 지나지 않고 저희가 원정대를 꾸려 광화문 광장에 가서 예를 들어서 대통령 방문했으면 하는 퍼포먼스나 4.3 사건을 연출하는 그런 연극 같은 거를 광화문 광장 앞에서 이렇게 원정대끼리 수행을 하면서 대통령 좀 더 대학생다운 그런 문화제를 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충분한 답변 되셨습니까? 네, 충분한 답변 됐습니다. 신속하게 발표해 주십시오. 예,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4.3이란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48년 4월 3일에 발생한 그 사태 및 그리고 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 충돌과 진압 과정에서 주민들이 이렇게 희생당한 사건을 의미합니다. 예, 저희 할머니도 4.3 사건의 좀 이제 피해자이신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맨 첫 번째 나와있던 공약과 마찬가지로 모바일 학생증 그 안에 있는 총학생회 페이지를 통해 이러한 4.3에 대한 진상 규명과 이거에 대해서 대통령 방문 촉구에 대한 정보를 올릴 것이고, 이번에 학교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을 보니까 제주대학교 학생하고 홋카이도 법전 학생들의 국제 발표 대회가 4년간 계속되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2015년도 지금 이제 2014년 11월 7일에 진행된다고 하는데 2015년도에도 계속 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희가 만약 총학생회가 당선이 된다면은 이 부분, 아까 모바일 학생증 그 부분과 더불어가지고 또 이 부분도 같이 더불어가지고 대통령 방문 촉구와 그리고 4.3에 대한 진상 규명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 좋습니까? 네, 충분한 답변 됐습니다. 앞으로 이제 시작인데 앞으로 남은 선거 기간 동안 열심히 하셔가지고 후회 없는 승부 펼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제주대학교 27대 내일보다 경상대학 학생회 학생회장입니다. 경제학부 4학년 임참을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정책 사항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들이 조금 있어가지고요. 양측 선보원 2가지씩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세계 선거운동본부 측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선거관리위원장님께서 메인 정책에 대해서 제일 처음에 질문을 드렸었는데요. 모바일 학생증에 대해 가지고 4가지 기능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 중에서 농협과의 연동하는 기능과 결제 기능이 같이 된다고 했는데 이게 그러면 모바일 학생증을 통해서 충전은 어떤 식으로 해서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는 건지 하고 이걸 가지고 만약에 지금은 생협을 이용하고 있으면 생협 조합원들은 또 할인 혜택도 받고 있거든요. 그렇게 할인 혜택까지 이어지는 건지 우선 그것이 먼저 알고 싶습니다. 혹시 아까 다시 첫 번째 그 질문 주시면 결제 기능과 농협과의 연동 기능을 선거운동본부 측에서 이제 추진해 나가시겠다고 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해서 이게 할 수 있는 건지와 이게 만약에 하게 되면 그 생협에 관한 정책들도 같이 연계되어 있는 걸로 보았는데 그거에 대해서 할인 혜택도 생협을 이용할 때 학교 내 생협을 이용할 때 할인 혜택도 같이 적용되는 건지 그거 알고 싶습니다. 예,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결제 기능 같은 경우에는 보안상의 문제 때문에 지금 일단은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결제 기능까지 넣으려면은 조금 더 사용을 해본 다음에 그 다음에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제 점차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 정보통신원에서 외주 업체와 이제 협력하여 가지고 이러한 결제 기능에 대한 보안점을 강화를 한 다음에 진행한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학교 내 시설에 대해서 학교 내 시설 사용할 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결제를 가능하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이 충전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아직 학교 측과 얘기를 하지를 못했고 저희가 만약에 총학생회가 당선이 된다면은 이제 그 정보통신원의 기획안 저희가 이제 이런 식으로 뭐 이런 결제 기능이나 아니면은 뭐 총학생회 페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획안을 제출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다시 이제 학우들이 어떤 식으로 이제 결제 기능을 하기를 원하는지 한번 파악을 해본 다음에 그때 추후에 협의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충분한 답변 되셨습니까? 예, 충분한 답변 되었습니다. 다음 하나는 부익부부장님께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조총경식 회장님께서 테마기행 정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었는데요. 네, 답변으로 이게 지방학생 강화 사업이 폐지되면서 없어졌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교육 역량 강화 사업이 국가에서 나오는 그 지원에서 학교가 탈락을 하여서 예산적인 부분이 부족해서 없어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기존에 1인당 거의 200만 원씩 지원이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예산을 총학생회 예산을 가지고 진행을 하실 건지 좀 더 구체적으로 여기 모여있는 학우들에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테마기행 소요 예산은 선정한 명수는 87명이고요. 그리고 금액은 9,300만 원 나왔습니다. 저희는 참가자의 수를 저희가
그 예산이 없기 때문에 40에서 45명으로 제한하고 규모는 약 3,800에서 4천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은 저희도 복지과에서 확인한 부분이고 복지과에서 가능하다고 한 부분입니다. 만약에 복지과에서 안 된다고 할 시 저희가 국내 테마 기행으로 그 전환을 하려고 하는데, 국내 테마 기행 같은 경우에는 저희 그 총학생회에서 지불하는 금액 어느 정도, 그리고 복지과에서 지불하는 금액 어느 정도 해가지고 그 테마 기행을 보낼 예정입니다. 충분한 답변 되셨습니까? 만약에 해외로 가게 될 시에는 복지과에서 지원을 해줄 수도 있다는 약속을 받으셨다는 거고, 국내로 전환이 그게 안 돼서 국내로 전환되게 되면 학생의 비용 뭐 절반, 복지과 절반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는 건가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답변을 해주실 때 복지과에서 해외 쪽으로 가게 되면, 제가 듣기에는 해외 탐방이 되게 되면 복지과에서도 이 정도 금액을 가지고는 자기네가 해줄 수 있다, 이런 식의 답변을 얻었다는 것 같고, 만약에 이게 안 돼가지고 국내 쪽으로 전환이 된다면 학생의 비용 절반, 복지과 비용 절반 이런 식으로 해서 진행이 된다는 건가요? 예, 그 금액에 대해서는 뭐 절반인지 저희가 몇 퍼센트인지 그건 아직 정해져 있지 않고요. 네, 복지과에서 어느 정도 부담하고 학생회도 어느 정도 부담하는 방식으로 복지과와 협의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하겠습니다. 예, 충분한 답변 되었습니다. 다음 수아라 상호운동본부 측에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그 정책 자료집 보게 되시면 제일 처음에 15페이지거든요. 15페이지를 시작으로 중간중간에 정책사항 옆쪽에 보시면 별로 해가지고 필요성과 가능성에 대해서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 위원장님께서 제일 처음 질문을 하셨을 때 답변을 해주신 게, 정책은 수아라가 생각하는 정책은 받는 사람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시겠고 학우들에게 도움될 수 있는 정책을 실현할 수 있겠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정책 자료집을 보게 되시면 필요성은 매우 우수한데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게 거의 하나하면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도 제가 생각할 때 무방하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정책마다 하나하나 다 이게 들어간 게 아니고 거의 중요한 정책마다 들어가신 것 같은데, 이게 왜 표현이 된 건지와 어떻게 해서 가능성이 없는 사업과 정책을 이루어 나가실지, 그것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예,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능성이 적다는 것은 이게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학교 측의 반대 혹은 뭔가에 막힘이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지만 위에 표현된 대로 필요성이 높기 때문에 학생들이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추진하겠다는 저희의 의지를 담은 것이고, 그리고 해야 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조차 누군가 학생들한테 보여주지 않는다면, 그러면 저희가 정책 이행하는 과정에서 과정을 전부 다 보여준 게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넣었고, 뭐 가능성이 적다고 해서 절대 안 되는 정책이 아니라 그저 학교 측의 반대나 그런 기반적인 게 살짝 아직은 부족하다라는 거를 생각해 주었으면 좋겠고, 제가 이렇게 넣을 수 있었던 이유는 저는 경험을 해보았기 때문입니다. 작년 제가 총학생회를 도전을 하면서 계속 외쳤던 얘기가 있습니다. 정책은 최소한의 약속이라고. 그리고 그런 최소한의 약속을 지킬 수 있어야 그게 최소한의 약속이니까 약속을 다 지킨 후에 그 다음에 도전하는 학생회가 되겠다고, 그런 후에 지킬 수 있는 정책만 넣어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저의 경쟁 상대였던 총학 선본에는 정말 저의 정책을 어필하기보다는 반대쪽에 안 되는 거, 그거 안 된다라고 그렇게 뭔가 싸우려고만 했던 것을 지금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경대계단을 들 수 있습니다. 누구나가 안 된다고 했고 저 또한 안 된다고 했는데, 필요성 갖고 학생들이 필요한데 이거 해야 되지 않느냐고 밀어붙였고 결국에는 지금 건설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저의 이런 반성이 담긴 의지이고, 그렇기 때문에 가능성이 적다고 한들
정책이 아님을 밝히는 바입니다. 충분한 답변 되셨습니까? 추가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작년에 지켜보면서 제 감명 깊게 보았던 모습이 최소한의 약속이라고 하셨던 모습이었는데, 그럼 지금 현재는 정책을 실현하는 데 있어가지고 그 생각이 바뀌셨다는 건가요? 도전하는 쪽으로 바뀌신 건지, 아니면 기존과 같이 정책은 학생들에게, 학우들에게 약속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약속인 건지, 그것이 듣고 싶습니다. 예, 그렇다고 제가 필요성만 주장을 한다고 그 약속의 마음이 바뀌었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지키겠다는 그 의지는 절대 변함이 없습니다. 충분한 답변 되었습니다. 예, 충분한 답변 되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익부장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 그 정책 자료실 보게 되시면 축제 기획에 있어가지고 대행 업체를 제외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저희 단과대학 입장에서도 작은 축제를 진행함에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음향시설이나 조명시설 이런 것 또한 대행업체를 통해서 가져와야 되는 입장이고, 그분들이 없으면 직접 배워서 하기까지 엄청난 시간도 걸리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조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대행사 없는 축제를 하는 데 있어서 저희는 학생들의 참여를 권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축제를 하는 데 있어서 그 대행사 없이, 그러니까 대행사가 하청업체에 내리는 그런 걸 줄이는 겁니다. 저희가 직접 음향시설 사업 업체를 찾아가고 무대시설 업체를 찾아가고, 그럼으로써 그 커미션을 줄여서 그 돈으로 반대 학생의 재정 물품이나 재정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고, 각 부서에 학생들을 넣어서, 그러니까 학생들의 참여를 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 같이 만드는, 학생들이 진정으로 만드는 축제를 만들고 싶은 것이 충분한 답변입니다. 그 하나만 더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직접 찾아가셔가지고 이렇게 음향도 대여해 오시고 부른다고 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비용이 대행사가 하청을 주는 거나 직접 찾아가서 이렇게 가져오시는 거나, 제가 봤을 때는 그게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이게 과연 대행업체가 없는 축제가 돼서 예산이 절감이 되는 건지 하고, 여기 그 정책 자료집에는 단과대학이 아니고 각 학과에 물품이나 재정적 지원을 해준다고 써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축제 비용이 1억이라고 가정하면 40%에서 60%를 절감할 수 있다고 써놓으셨거든요. 그럼 최소 4천만 원이라고 하는데, 그거 가지고 이제 전 학과에 다 지원이 될 건지, 그리고 남게 된다면 그 남은 돈으로 또 어떤 사업이나 정책을 하실 건지 듣고 싶습니다. 네, 대행사에서 받는 수수료를 줄이고, 거기서 대행사가 얻는 수수료가, 잠시만 다시 생각해 주시겠습니까? 예. 대행사 없이 축제를 하면 적어도 대행사에서 얻는 수수료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 줄인 수수료로, 그러니까 말을 잘못했는데 다 반대가 아닌, 학과 및 행사에 필요한 물품 및 재원 지원을 사용할 것이고, 그 줄인 그 자금으로 저희 다른 정책들의 시설 사업에 사용될 수 있도록 생각입니다. 충분한 답변입니다. 진짜 죄송한데 하나만 더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조금 길어지고 있는데요. 그 학생들 가장 관심이 있는 게 축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추가 질문이 계속 되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가수 섭외조차도 대행사나 기획사를 안 통하면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거나 금액에 있어서도 조금 힘들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조명이나 그런 데도 기존에는 대행사를 통해 가지고 이게 진행이 되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면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가수 섭외하는 데 있어서 가수 섭외를 따로 하청을
그런 형태로 가서 섭외를 함으로써 저희가 수수료를 줄이겠습니다. 학생회에서 하청을 다른 데 준다는 건가요? 가수 섭외를 하는 거에 있어서. 제가 정확히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서 같이 하는 정 후보자에게 마이크를 알겠습니다. 제 부입부자가 모르는 게 아니고 정말 똘똘한 친구인데 긴장을 너무 많이 했나봐요. 이런 무대가 처음이라 가지고 박수 한번 주실 수 있으세요? 정말 제가 장담합니다. 저보다 더 머리가 비상한 애인데 정말 농담이었고요. 그 무대 조명 영상 이런 것도 그러니까 대행사가 저희 총학생회에서 대행사에 돈을 이렇게 주면 대행사가 그 돈에 맞게끔 무대 주고 영상 주고 조명 주고 이렇게 또 하청을 주지 않습니까? 그런 중간 단계를 없애겠다는 겁니다. 저희가 직접 무대도 하청을 줘보고 뭐 영상도 하청을 줘보고 조명도 하청을 줘보고 저희가 가서 조명을 배우겠다는 게 아닙니다. 저희가 직접 대행사가 해야 되는 그 대행자를 없애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적어도 대행사가 갖고 가는 수수료만큼을 절약할 수 있다고 저는 충분히 자부를 하면서, 그리고 가수 섭외가 어떻게 될 거냐. 가수 섭외조차도 어떻게 보면 하청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어느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있으면 우리가 가수 섭외를 하려고 하는데 가수 섭외 관련해서는 이쪽에 이 업체에서 해주십시오. 조명에 관련돼서는 저 업체에서 해주십시오. 무대에 관련돼서는 저 업체에서 해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저희가 직접 만들고 직접 발로 뛰는 그런 축제를 만들겠다는 저희의 그 정책입니다. 충분한 답변 되었습니까? 예, 충분한 답변 되었습니다. 두 선거운동 본부 모두 날씨도 추워지고 있는데 열심히 노력하시는 모습 정말 보고 좋고요. 어느 쪽이 당선되든 간에 2015학년도에는 더욱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학생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정치의견과 김소정입니다. 네, 일단 제가 지금 여기 12시 50분에 입장했습니다. 근데 제가 질문하기 위해서 3시간 정도의 시간, 2시간, 3시간 정도의 시간을 기다렸는데 어쨌든 어느 선분이 당선이 되든 내년에도 또 이와 같은 자리가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 많은 학우들이 모여있다가 거의 절반 넘는 인원이 빠져나갔는데 그게 어떤 점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도 듣고 싶고, 과연 총학생회장, 부회장, 그리고 청년학생회 회장, 부회장이 먼저 질문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에 대해서도 좀 듣고 싶습니다. 같은 학우인데 먼저 발언권을 얻는 게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듣고 싶습니다. 네, 수아라 총학생회 선거운동본부 정의부부자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질문,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가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에 맞으시죠. 저는 총학생회로 하나 되는 학교를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총학생회가 뭘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이는 걸 원치 않아요. 지금 나가신 사람들도 분명 자기의 일이 있을 겁니다. 누군가는 수업에 간 사람도 있겠고, 누군가는 알바 간 사람들도 있고, 누군가는 공부하러 간 사람들도 있겠고, 그들의 사정이 있고, 그들이 관심 갖는 분야가 분명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관심 분야가 다른데 저희가 이걸 한다고 뭐 억지로 있게끔 하거나 그런 거에 대해서, 그리고 인원이 적다고 한 거에 대해서 불평을 가질 것도 불만을 가질 것도 아닌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이런 자리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알고 있습니다. 뭐냐면 그들을 보고 여기 와서 이것 좀 해라, 홍보하고 뭐 교권 소통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이 뭔가 하게 되면, 계속 저희 학생회적 철학이랑 똑같습니다. 도서관에서 공부하게 되면 저희 학생에서 도서관에서 더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공기청정기 설치해주고, 축구 열심히 하는 사람들한테 축구 더 열심히 하라고 그런 LED 시계 같은 거 설치해주고, 뭔가 그들이 그 자리에서 뭔가 함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이렇게 채워준다면 그 사람들도 학생회에서 이런 걸 하는구나, 그럼 내년에 학생회에서 뭘 하지 하면서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게끔, 그 위치에서 와라 하면서 이쪽으로 끌어들이는 게 아니라 그 위치에서 열심히 하게끔 저희가 뭔가를 준다면 이게 홍보나 소통이나 그런 거를 떠나서 자연스럽게 모이는 현상이 일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자연스럽게 빠지는 현상은 아직 그런 면에서 저희가 많이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한 그 회장단들이 먼저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어쨌든 회장단 분들도 일만 안 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질문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질문하는 것 자체에서는 아무런 불만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순서에 대한 그런 순서에 대해서 조금 상황 설명을 하자면 그 겪어보신 분들이지 않습니까? 지금 총학생회가 혹은 그 학생회가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안 되는지 분명 확실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먼저 질문을 시킴으로써 학우들이 판단하는 데 더 도움이 된다면, 그리고 그런 질의 질문을 하고 있다면 이게 나쁜 것만은 아닌,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면서 그렇다고 뭐 총학생회장 먼저 다 해놓고 뭐 다음에 일만하한테 질문권을 준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걸 서로 조율해 나가는 것도 어쨌든 이런 회장단들의 역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충분한 답변 되었습니까? 예,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도 이거는 쏘아라 선거운동본부하고 거의 생각이 비슷한데, 일단 일반 학우가 이런 그 정책 토론회라는 이런 문화에 많이 관심이 없거나 아니면은 많이 불편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만약에 이제 당선이 된다면은 저희는 이제 모의 정책 토론회나 공청회를 통해 가지고 학우분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가질 수 있게 학교에 대한 정보를 가져가지고 그 부분을 통해 가지고 저희한테 또 다시 질문을 할 수 있게 그렇게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학생회장, 그러니까 여기 이제 학생 회장단들이 먼저 질문하는 현상에 대해서는 일단은 경험자이기 때문에 먼저 이 사업에 대해서 진행을 해봤었고, 그리고 이게 어떤 부분이 안 될 것인지 그거에 대한 여부, 그리고 좀 이제 시사적인 부분이나 그런 부분을 먼저 이렇게 말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맞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답변 되겠습니까? 네, 제가 추가적으로 이 패널이 먼저 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학생회 수축이 일단은 먼저 이 적자를 보면 일단 먼저 학생회에 소속이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임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부분에서 이런 정책을 하면서 시행착오 느껴왔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엄밀하게 이제 정책 토론회 전에 정책 자료를 확인을 하고 이렇게 질문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길어졌던 부분이고요. 그만큼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좋게 생각을 하고, 또 먼저 하는 이유도 이렇게 정보를 공유를 이렇게 얘기하면서 또 일반 분들도 몰랐던 정보도 많이 얻고 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패널들이 먼저 질문을 한 후에 그 다음에 이제 일반 학우들에게도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충분한 답변 됐습니까?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문하실 분 있으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먼저 질문 드리기 전에 저는 이제 정책개혁 4학년 재학 중인 이정민이라고 하고요. 현재 그 진짜 총학생회 교육국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정책 토론회를 처음부터 지켜봤는데, 어쨌든 이 정책은 뭐 후보자님들도 선거들은 후보자님들도 시간을 많이 쓰고 있겠지만 이 정책 토론회를 위해서 진짜 밤낮을 준비하면서 준비하신 그 정책장님들께 질문 하나씩 드리고 저는 마치겠습니다. 먼저 쏘아라 선거사무부 정책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책 자료집 14페이지 보시면은 강의계획서 관련해서 그 내용이 있는데요. 현재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강의계획서가 올라가고 있으며, 또 여기 문구를 보시면은 대학은 금시초문이라는 반응이라고 하는데 학교 측에서는 항상 매 학기가 이제 시작되고 매 학기가 이제 시작되고 수강 신청을 하기 전에 수시로 공문을 통해서 교수님들에게 지침을 내리고 있습니다. 지침을 내리고 있고, 그리고 이러한 것을 알고 있어서 이렇게 올린 건지, 그리고 올렸다면 이제 내년에 당선이 돼서 임기를 하실 때 타 대학의 사례를 통해서
대변한다고 하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해나가실지 이 점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수원서 청소년정보부 정책국장 답변하겠습니다. 강의계획서 같은 경우는 처음에 공지를 해서 강의계획서를 올리고 있는데 제목 그 강의계획서대로 진행되는 경우 강의계획서대로 전부 다 진행되는 경우가 아닌 강의도 있고 강의계획서가 아예 없는 강의도 지금 있는 실정입니다. 근데 이 대학의 금시초문이라는 반응부터 이게 기사입니다. 서울대학교 측에서도 이런 똑같은 상황에 대해서 어떠한 대처를 했는지 보여주기 위해서 실은 기사문인데요. 여기가 우리 제주대학교도 국공립대학교고 서울대 학교도 국공립대학교로서 학생들이 강의계획서 문제로 인해서 이렇게 고충이 많고 처음에 강의를 선택하는 문제에 대해서 한 학기를 다 결정짓는 시간표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처음 시작하는 단계에서 강의 계획서가 공개되지 않거나 어떻게 진행되는 매년 똑같은 진행 방향으로 올라오는데 이게 진짜 이렇게 되는 것에 대한 신뢰성의 문제에서 서울대 교무처 관계자는 이렇게 학생들이 강의 계획서 때문에 고충을 겪고 있는지 몰랐다고 하시면서 각 단과대학과 협의해서 강의 계획서 없이는 수업을 개설할 수 없게 하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는 이런 타지학의 사례를 들어서 우리 학교 내에서도 이런 사례와 함께 강의 계획서에 대해서 더 잘 보여줄 수 있는 정책을 실행하겠다고 하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 실은 페이지입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이 정책집을 처음 봤을 때는 대학은 금시초문이라는 반응이다라고 시작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과연 우리 제주대학교인지 아니면 물론 글을 끝까지 다 읽어보면은 서울대 그 관계자께서 말한 걸 알지만 이거를 처음 봤을 때 만약에 이제 학교 측 관계자든지 아니면 그 일반 학생들이 이걸 처음 봤을 때 그런 처음 봤을 때에는 이게 금시초문이라면 이제까지는 뭐 아무 노력도 안 했으며 아무런 복지도 없었다는 그런 뉘앙스를 로 인해서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을 한 거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처음 질문했었을 때 그 말미에 이제 당선이 돼서 이제 타 대학의 사례학교에 RI 토익을 대변을 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대변하실 건지 이 내용까지 좀 듣고 싶습니다. 강의계획서 문제에 대해서 RI들이 지금 강의계획서를 보는 문제에 대해 수용을 하고 이 입장에 대해서 합격과의 밝히는 절차를 통해서 이 절차 과정에서 타지학의 사례를 들어서 RI들이 강의계획서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시에 이렇게 대변하겠다고 대변하는 절차를 거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충분한 답변 됐습니다. 그럼 신사계 측 질문하겠습니다. 네. 그 정책자료집 26페이지를 보시면은 수강신청 모의에서 시행 관련해서 나와 있는데요. 이 내용 중에 중간쯤에 보시면은 불가피하게 2015학년도로 시행이 미뤄져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근데 현재 그 진짜 총학생회에서의 공약에도 그 모의 수강 신청 시스템이라고 하는 정책이 있습니다. 이번에 하반기 9월까지 있었던 그 하반기 정기총회에서도 많이 거론이 됐었는데요. 이 정책은 현재 그 학사과와 정보통신원 협조 아래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최종 업체를 선정해가지고 그 업체가 선정되면 바로 이제 이게 제작이 들어갑니다. 제작 토요 기간은 30일 남짓으로 예상이 되는데 만약에 이게 저희가 이제 이렇게 공약의 미행을 거의 완료 단계에 있고 그리고 이제 이게 프로그램이 완성이 되면 내년 1학기부터 아니면 빠르게 되면 이번 2014학년도 겨울 동기 계절학기 때부터 이 프로그램이 도입돼서 시작이 됩니다. 근데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이런 말은 어디에서 이제 근거를 얻었으며 어떻게 되는 것인지 좀 설명 좀 해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신세계 선거운동본부 정책국장 강은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하고 착각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수반자 모의제도 시행이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2015년 정도에쯤에는 시행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식의 답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진짜 중학생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부분을 전혀 모르고 있었고 그래서 한번 이 부분은 도전해 볼 만한 일이고 한다면 학우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등재를 하였습니다. 그때 이 제도는 부서 사회성이 시행되는 문장은 저희가 표현상에서 지나치게 과한 표현을 쓴 것 같아서 진심을 사과드리고요. 이 부분, 이 제도 시행 부분은 저희가 협의를 해서 삭제하기로 이렇게 말을 마쳤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아니, 제가 그 양천 선거운동본부에 뭐 정책 자료집에 이제 뭐 글씨 표시 하나가 끌려서 그리고 뭐 이런 정책이 안 좋아서 뭐 까기 위해서 비판을 하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했던 건 아니고요. 그 학생들, 즉 일반 아마 학우분들이 처음에 이제 총학생회 선거를 시작하면 운동 기간이 시작이 되고 하다 보면 제일 먼저 거리에 이제 현수막이라든지 이렇게 정책 자료집을 먼저 접하게 되는데 그 정책 자료집에 맞아 정확한 정보나 그리고 학우들이 제대로 알아야 될 그런 정보들이 왜곡되어 있는 것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말씀드린 거고요. 만약에 이제 어느 선거운동본부가 당선이 되더라도 이런 정책들이 모든 좋은 정책들이 일반 학우 여러분들에게 잘 스며들고 녹아들 수 있도록 정책을 이행하는데 힘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저기 아마 나이는 꽤 먹었습니다만 저도 당당한 학생입니다. 원래 중어중문학과 3학년에 편입했습니다. 인문대학 중어중문학과 3학년 신재경이라고 합니다. 40년 만에 다시 대학에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이렇게 보니까는 많이 달라진 것도 있는데 오늘 여기 보니까는 대학의 주인은 과연 누구인가? 과연 제주대학의 주인은 학생들입니까? 엄청난 의문을 갖게 됐습니다, 제가. 그래서 제가 오늘 시간을 해서 여기 앉게 된 것도 그거를 다시 한번 좀 이 두 후보들에게 다시 좀 말하기 위해서 여기 왔습니다. 우리 대학은 뭐 하는 곳입니까? 대학의 가장 큰 기능은 뭡니까? 공부하는 곳입니다. 1년에 그 학기의 공부의 시작은 뭘로 시작하는 겁니까? 수강시청입니다. 여러분들 수강시청 제대로 마음먹은 계획한 대로 돼서 해본 사람이 있을까요? 저희 대학에서. 수강시청이 계획한 대로 안 돼서 우는 학생들 보았습니다. 이게 우리의 지금 현실 아닙니까? 왜 이런 현실이 일어납니까? 아까도 그 수강시청, 그리고 또 하나, 저는 전직이 대학 교수입니다. 물론 저는 제주 출신입니다만은, 제주도 낳고 자라서, 한국 및 외국 대학에서 나쁜 대학, 좋은 대학, 명문대학, 학생, 대학원생, 선생, 교수까지 해봤습니다. 이렇게 수강시청 하기 힘든 대학이라고 나는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다음번 정책 토론 때는 꼭 이 배움에 가장 출발이 되는 수강시청에 대해서 많은 좀 그런 정책이 들어가 있는 그런 것이 됐으면 좀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번 학기 제가 수강시청을 가는데 폐강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유는 인원이 적다는 거죠. 그래서 그 폐강이 된 거에 대해서 제가 항의문을 작성했습니다. 학사과에 제가 접수시켰습니다. 제주대학교 총장 참조, 저는 인문대학이기 때문에 인문대학장 참조, 교무처장 귀하 9월에 했습니다. 왜 폐강을 시키는 이유는 도저히 내가 납득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다른 과목으로 수강시청에서 듣고 있긴 있습니다만은 제가 지금 다시 내놓은 그 항의문, 제 의견에 대해서는 오늘까지 어떠한 지금 답변도 없습니다. 그러면은 제 의견은 지금 벌써 쓰레기통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학생의 각 의견들이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이 돼버리는 대학, 과연 이 제2대학이 주인이 학생이 대학입니까 지금? 이런 것에 대해서 내가 좀 이야기하고 싶어서 오늘 남았습니다. 꼭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하실 분 있으신가요? 네, 저기. 네, 안녕하세요. 수의학과 다니는 한중호라고 합니다. 네, 다름이 아니고 제가 기성 총학생회 회계감사 팀장으로 있으면서 등록금 관련이나 기성회계 관련 업무를 본 적이 있었는데 그거에 관련해서 양 선보 정책국장님들한테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은 제가 생각했을 때 기성회비와 등록금을 총 묶어서 중요한 사항이 3가지가 있었는데 그게 기성회비 관련 법안들의 통역, 이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그 다음에 반환소송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고 어느 정도 결과까지 왔는지, 다음 3번째가 이러한 기성회비 관련된 변화로 인해 나타나는 제주대학교 등록금의 변화, 그 등록금이 학생들한테 어떻게 피해가 안 가게 할 것인지, 이것들을 중심으로 봐왔었는데 우선은 처음 묻고 싶은 거는 이 등록금 반환소송이라는 게 모든 대학생이 찬성을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등록금 반환소송을 반대하는 학생들도 정말 많이 있는데요. 그 등록금 반환소송을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네, 실태계 선거운동 본부 경제국장 먼저 답변하겠습니다. 등록금 반환에 거절하는 이유는 기성예비를 통해서 많은 학교 정책들이나 시설, 그리고 현재 진행되는 복지사업들에서 기성예비를 기반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기성예비 반환이 이루어진다면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적인 부분이 약해지기 때문에 학생들에 대한 복지 제도의 질이 떨어지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교육적인 질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반환에 대해서 거절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수면 답변했습니까? 감사합니다. 답변하겠습니다. 기성회비란 일단 지금 기성회비가 법률적 근거 없이 징수될 수 없는 금액이기 때문에 반환소송의 절차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 기성회비가 생겨난 게 한국정치적 이후에 학교가 운영이 될 수가 없어서 기성회가 자체적으로 돈을 걷어서 학교 운영비로 쓰여왔던 역사가 지금까지 계속된 것입니다. 근데 이 역사의 시초를 보면 학교 운영을 위해서 시작됐기 때문에 지금도 기성회비와 수험료의 명목으로 등록금을 제주대학교도 걷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기성회비가 기성회비 반환 소송에 반대하는 입장의 학우들의 입장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학교 운영이 기성회비가 없어지고 반환이 된다면 학교 운영 자체가 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미 기성회의 자체 내에서 파산 신청을 하고 있고, 지금 미리 기성회비 반환 소송에 앞서서 대법원 판결이 나기 전에 이렇게 국가적으로 대책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현실인데, 그런 현실이 있기 때문에 등록금 반환 소송에 반대하는 학생들의 입장은 학교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반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뭐 국립대학 재정회계법이라든지 아니면 기성회계 처리에 관한 특례법안 등의 이제 기성회비 관련 법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근데 그 흐름이 지금 기성회비 반환 소송이 진행되는 이제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전에 그게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은 기성회비 반환 소송이 거대화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적으로는 법안이 구속적으로 못 따라오게 되면 대학 재정이 부족해지는 건 현실이고, 그렇게 되면 대학이 어떻게든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등록금을 올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등록금을 올리게 되면 가장 큰 문제는 이 기성회비 반환 소송이 거대화되면서 재정이 부족해서 등록금을 올리게 되면 이제 물가 인상률 5.7%를 넘어가서 인상을 하게 되면 제주대학교가 장학금에서 받고 있는 가장 큰 부분이 국가장학금의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도 제주대학교가 지방고 쪽 공립대학 중에서 국가장학금으로 내려주는 예산에 이제 국가장학금 소진율이 전국 꼴찌로 나와 있는데, 이제 그 현상에 대해서 만일 등록금 반환 수준이 거대화가 됐을 때 그런 등록금 인상과 이제 국가장학금 혜택을 못 받는 학우들을 위해서 이제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 지금 정책자료집 이제 양측 둘 다 기성회비에 대한 언급을 하셨고, 이제 그 수어랑 한국정부 정책자료집을 보면 그거를 모니터링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어떤 것을 선택하실지가 궁금합니다. 만약 대다수의 학생이 등록금 반환 수송을 하는데 이게 학생의 뜻이다, 대다수의 학생이 그렇게 한다, 그렇게 진행이 됐는데 어쩔 수 없이 등록금이 올라가다 보니까 국가장학금 혜택이 줄어든다. 그건 학생 전체의 복지에 해가 되는 일이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판단을 하실지 궁금합니다. 신세계 선거운동본부 직접 다녀서 국가를 현재 기성회비 법안이 통과가 늦어지는 이유가 현재 누리 정책 때문에 이게 또 내년으로 넘어갈 것 같다라는 기사를 봤는데요. 아무래도 이 사안은 내년까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많은 분들이 예상을 하고 있고 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TI의 항에서는 기성예비가 어떻게 됐든 현재 등록금에 대해서 피해를 줄 것이고, 어떻게 되면 저희가 지원을 받고 있는 혜택이 국가장 받고 있는 혜택이 등록금의 인하율에 비율해서 지원금이 들어온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등록금은 인상이 되든 동결이 되든 이 지원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이 확실해지는 거고, 그렇게 되면 국가장학금 받게 되는 학생들의 수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저희는 정책국은 따로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는데, 제주지방발전위원회라는 제주대학을 지원해주는 이게 단체가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쪽에 여쭤봐서 어느 정도 장학금이 사라지는 부분에서 메꿀 수 있게 조사를 해봤고요. 그 외에도 도청에서 진행하고 있는 장학금 정보를 계속해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학금 숫자만큼은 줄어들지 않도록 노력해서 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성회비 폐지로 인해서 수업료가 지금 제주대학교 내에서도 기성회비가 수업료로 전환됨으로써 법적으로 징수가, 지금은 법률적 근거가 없이 징수되기 때문에 기성회비 폐지 반환 소송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게 수업료로 전환됨으로써 법적으로 징수가 될 수 있도록 바뀐다는 것이 학교 측 재정관을 방문했었을 때도 예상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이런 입장 속에서 아직은 예산 폐지점이 확정된 건 아니지만, 만약에 이렇게 기성회비가 만약에 폐지된, 잠시만 시간 주십시오. 기성회비 폐지로 수업료가 오르는 약 40에서 170으로 확정된 건 아니지만, 만약에 이렇게 오른다는 것은 등록금이 오른 게 아니지 않나라고 저희 쪽에서는 생각했었는데, 만약에 이것이 아직 아니라면 좀 더 자세하게 조사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선적으로 이런 질문을 드린 게, 우선은 이제 임기를 하시게 된다면 가장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 되실 거고, 등록금 관련된 문제들은, 그리고 모든 총학생의 사업들, 학생 복지들은 다 등록금, 그러니까 기성회비 이 명목 하에서 걷어진 돈들로 이루어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항상 정책을 만들 때는 문제점에 대한 현황이 확실히 잡혀야 되고, 그 문제점을 확실히 직시를 해서 그 문제점을 해결하는 게 맞는 거고, 이 정책자료에 실려있는 모든 정책들이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믿고 싶은 마음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다음 질문 있으신 분? 언론공학과 4학년 재학 중인 휴학 중인 강승준입니다. 두 선거운동분께 질문 드리는데 그냥 생각나신 대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아라 상고논문부 때 먼저 질문드리겠는데 평의의 의결권을 확보하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좋은 일만 총학생회도 했고 진짜 총학생회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근데 수아라 상고논문부는 만약에 당선되신다면은 어떤 노력을 하실 건지 궁금하고, 또 작년에 하얀드립 선거운동본부로 출마하셨을 때 원일권 입후보자님께서는 모든 사안에 대해서 평의의 모든 사안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가지려고 하진 않겠다 이런 뉘앙스의 발언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같은 입장이신지 아니면 어떤 입장이신지 일단 수아라 선거운동부터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수아라 선거운동본부 전임 후보자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성예비 의결권을 얻는다고 한 그런 정책이 몇 년 전부터 계속 나온 정책입니다. 그런데 이게 잘 안 되고 계속 정책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정말 안 됐기 때문에가 아니라 점진적인 발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좋은 일만 총학생회 전 때까지는 저희 학생들이 평의에 참석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끊임없는 요구가 있었고 좋은 일만 총학생회 전때 좋은 일만 총학생회에서 그거를 이제 참석권을 늘렸고, 그리고 2명의 참석을 하다가 이번 진짜 총학생회에서는 3명까지 이렇게 참석을 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또 발언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겼다고 봅니다. 이렇듯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속 대화를 하다 보면 언젠가는 의결권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절대적으로 받아내야 될 학생들의 사안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책자료집에 올렸으며, 그렇게 올해에는 반드시 의결권까지 따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작년에 제가 기억납니다. 평의회가 학교의 모든 결정사항을 이렇게 학교의 중요 결정사항을 결정하는 그런 기구가 맞는데 이런 역할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교수 임용 관한 거, 그런 전문 분야, 그러니까 당장 교수 임용이 생각나는데 교수 임용에 학생들이 교수 일에 대한 전문적이지 않은 지식 갖고 무작정 덤벼들면 그것 또한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부 다 갖지 않겠다라고 한정 짓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도 그거에 대한 의결권을 갖는 데에서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취지의 발언이었고, 그 생각에 대해 있어서는 아직도 변함이 없습니다. 충분한 답변이었습니다. 예, 충분한 답변이었습니다. 신세계 선거운동본부도 어떻게 평의의 의결권 가지게 될 건지, 그거를 어떤 노력을 하실 건지 여쭤보겠습니다. 예,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평의회가 저희 제주대학교 안에 이런 예산이나 아니면 교수 임용 그런 부분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기구가 맞습니다. 저희 좋은 일만에서부터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건의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기성 회비에 대한 그런 문제가 분명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학교 측에서도 어느 정도 학생에 대한 권리를 어느 정도 줄여 나갈 것이라는 그런 저희의 예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더욱더 이제 앞에서 전면전으로 평의 의결권이나 참여 부분에 있어가지고 더욱더 건의를 하면은 연속적으로 건의해 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 신세계에서도 그 부분이 무조건 이루어지도록 열심히 한번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충분한 답변 되었습니까? 네, 두 선거논문부 다 충분한 답변인데 답변 솔직히 더 듣고 싶긴 합니다. 근데 시간 없으니까 넘어가지만, 일단 두 선거논문부 둘 다 공약을 건 거 아닙니까, 이번 평의회.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두 선거논문부끼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지적을 하면서 다음 정책 토론에서는 더 구체적인 말씀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생명공학부 분자생명과학 전공 1, 2학번 남태혁이라고 합니다. 먼저 긴 시간 동안 정치 토론에 참여하고 계신 여러분, 그리고 답변해 주시는 현부 여러 부분들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신세계 측에 질문 드리고 싶은데, 신세계 측에서 가장 당선됐을 때 이게 시행하고 싶은 공약 중에 하나가 모바일 학생증입니다. 그런데 제가 선거 공약책을 보고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그 모바일 학생증에 대한 부작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뭐 학교 도서관의 자리를 잡는 것만 해도 많은 학생들이 친구들의 학생증을 가지고 이제 미리 대신 제출을 해주거나 대신 자리를 잡아주거나 그러고 있는데, 만약 모바일 학생증을 사용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걸 캡처를 한다거나 뭐 그냥 아이디나 비밀번호 같은 걸 공유해서 사람들끼리 친구들끼리 서로 공유를 해서 다른 학생들에게 오히려 기회를 주지 않고 그런 많은 부작용들이 생길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작용들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지, 그리고 생각해 보셨으면은 이제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하실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예,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도 그 부작용 어느 정도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일단은 그 구체적인 그 학교 측에서도 어느 정도 그 생각을 하고 있고 예산적인 부분도 어느 정도 들 것 같다라는 그런 예상이 있는 걸로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제 저희가 만약에 당선이 된다면은 이제 학생들이 사용하다가 불편해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정보통신원의 기술적인 부분을 협조를 구해가지고 또다시 계속 추후적으로 계속 업데이트를 하면서 학생들이 불편한 점에 대해 맞춰나가려고 노력을 할 것이고, 잠시만요. 아까 잠깐 까먹어가지고 잠시만요. 이제 그 분실을 했었을 때에는 정보통신원 쪽으로 이제 분실 신고를 하면은 자동적으로 정지가 될 수 있게 그런 쪽으로도 이제 많이 신경을 쓰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저희가 만약 당선이 되면은 하고 여러분들의 목소리에 더욱더 귀를 기울여가지고 학생들이 최대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맞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 되셨습니까? 추가 질문 드리겠는데요. 기술적인 측면에서 정보통신원과 협의하에 개선을 하여서 시행을 만약 하게 되는데 많은 부작용과 학생들의 불편함이 계속 끊이지 않는다면은 혹시 이 정책에 대해서 다시 처음부터 생각해볼 의견이 있습니다. 예, 일단은 그 질문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원 쪽에서 이제 외주 업체에 이제 맡겨가지고 진행을 할 거라고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분명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그 외주 업체에도 저희가 이제 학생의 입장으로서 저희가 필요한 부분을 충분히 어필하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만일 이제 그런 부분이 안 됐을 경우에는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본 다음에 그런 기능에 대해 어떤 식으로 하면은 더욱더 안전하게 그리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을지 추후 협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 되셨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정치외교과 1사학번 김혜건이라고 합니다. 저 일단 주 후보자님께 공통적으로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일단은 그 신세계 정의 후보자님께 그 축제를 위해 우리 공약집을 보면은 축제를 위해 신세계가 준비한 것은 무엇인가요? 라고 해가지고 여기 뭐 부스 제품 같은 게 나오는데, 사실 오래전부터 아나 대통제의 문제점은 여기 그 잔디밭 훼손 문제로 학교 측에서나 학생 측에서 굉장히 불만이 많은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질문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소아 측에는 여기 정책집을 보면은 잔디밭의 근본적인 해결 방안으로 대운동장을 보셨는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학교 측에서도 대운동장을 사용하는 것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나 그 술병이나 담뱃재 같은 그 2차적인 술병 깨진 거나 담뱃재 같은 걸로 2차적인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좀 약간 걱정을 하고 계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일단 저희 신세계 선거운동본부에서 일단 질문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그 잔디밭 그 사용 문제에 대해서 저희도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공간이 아니면은 하기 굉장히 불편한 장소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었고, 과연 어떻게 해야 이 부분이 많이 해결이 될까라는 부분을 많이 고민을 해봤었습니다. 원래는
그 총장님 공약 사업 중에 노천극장 야외 음악당 리모델링이 있었는데 이게 지금 추진되고 있는지 안 되는지는 저도 확실하게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더 알아봐서 직접 한번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 이게 그 잔디 사용 관련된 문제는 저희도 미처 생각하지 그러니까 미처 준비하지 못했던 부분이 많았던 관계로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정책국장과 저희 정부 후보자가 다 같이 고민을 한 이후에 다시 한번 답변을 드려도 되는지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네, 2차 정책 회의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질문하신 술병이나 담배채, 기타 쓰레기 같은 문제는 저희가 대운동장으로 옮겼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 잔디밭에서도 충분히 생길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학생 의식 개선이 제일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예를 들어서 제주유나이티드 경기장 가보면 보이는 게 있습니다. 저희 제주대학교 학령 동아리가 피켓을 들고 계속 경기 내내 이렇게 캠페인을 벌이면서 돌아다니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학생회도 이런 식으로 캠페인적인 부분을 한번 넣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답변이었습니까? 그럼 소아에게 추가 질문하고 싶은데, 그러면은 잔디밭 광장은 사실 축제 외에면은 학생들 잘 이용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대운동장 같은 경우는 만약에 술병이 깨지면은 여기 잔디밭 사이에 껴가지고 운동장 이용하는 학생들이 다칠 수가 있는데, 그럼 이것도 이에 대해 이런 해결책을 좀 듣고 싶습니다. 저희도 조금 더 알아봐야 될 사항이긴 한데, 그런 게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들 대형 콘서트 있지 않습니까? UFG 아무튼 그런 드림 콘서트, 이런 대형 콘서트 하는 곳 보면 서울에서 개최하게 되면 제일 먼저 1순위로 찾는 곳이 잠실대운동장입니다. 잠실대운동장이 천연잔디이고 오히려 인조잔디보다 더 관리가 필요한 천연잔디이고, 그런 천연잔디인데 불구하고 충분히 그런 대형 콘서트를 열어도 아무런 문제 없게끔 장소 대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듯 분명 방법적인 부분에서 저희가 방안으로 내놓을 수 있는 부분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정확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 또한 학교에 맞는 그런 패드를 깐다든지 이런 학교에 맞는 방안을 좀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 되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한 명 더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어른홍박과 재학 중인 강세훈입니다. 저는 우선 선거 농부에게 모두 물어보겠는데, 우선 소아라 측에는 15페이지를 보시면 필수 교양 과목이라는 것을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필수 교양 과목이라는 것은 집에서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교양 과목인데, 이것을 이런 식으로 개설하게 된다면 문기나 글쓰기, 영어 회화 같은 경우에는 피드백이 필요해요. 근데 이런 걸 개설했을 때 과연 효율적인 수업 방식이 될 수 있을지, 그리고 이런 걸 시험 봤을 때 그게 과연 정확한 시험 방식이 될 수 있을지가 의문이고요. 그리고 이게 이러닝 센터 측과 필수 교양 과목을 지금 강의하고 계시는 교수님과 논의가 됐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바로 질문하게 된대요. 그리고 신세계 측에는 연평반 음악회가 있는데 17페이지를 보시면 연평반 음악회가 있는데, 지금 원평밭을 이용한 음악회 활동하셨잖아요. 근데 현재 지금 작은 야외 음악당 거기가 활용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인데, 왜 굳이 거기를 이용하지 않고 원평밭을 이용해 음악회를 한다는 것인지 저는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방식으로 구체적으로 할 것이고, 저는 가장 궁금한 게 구체적인 방식을 물어보고 싶습니다. 현재 공약집을 보면 구체적인 방식이 안 나와 있고, 어떠한 방식으로 이제 이런 공약을 실현할 것인지 이런 걸 자세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수아라 전임 후보자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명 글쓰기 같은 영어 회화 같은 경우는 개설이 가능하고 글쓰기 같은 경우는 이런 피드백적인 문제에서 문제가 많음을 학교 측에서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또한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개설하려고 하는 필수 교양 과목 같은 경우는 논비나 영어 회화 같은 그런 이제 이런 식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그런 거를 우선적으로 실행하려고 하고 있고, 뭔가 방안이 생긴다면 학교 측과 더 협의를 하여 글쓰기 같은 것도 다른 방법, 비러닝이라고 하죠. 시험 같은 것들은 따로 그 출석 시험으로 보는 형식, 그런 방안이 마련된다면 글쓰기 같은 것도 필수 교양 과목 이런 개설에 충분히 넣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또한 그 필수 교양 과목 이런 개설은 학교 측에서는 엄청 하고 싶어하는 사업 중 하나예요. 근데 이게 왜 이루어지지 않고 있냐면 아까 학생분이 말씀해 주셨듯이 교수 섭외가 엄청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수아라가 발로 뛰겠다는 거고 이거를 반드시 이뤄내겠다는 게 그렇습니다. 지금 글쓰기나 지금 영어회화나 이런 거 가르쳐주는 교수님들과의 컨택을 통해서 직접 저희가 부탁을 하고 할 수 있도록 설득을 한다면, 학생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면 학생을 위하는 교수님이나 강사분들은 충분히 납득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해서 개설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충분한 답변이었습니다. 죄송한데 제가 질문을 끝까지 다 못 들어서 아까 온파한반 음악회까지 들었는데 그 다음에 질문을 한 번 더 들을 수 있을까요? 다시 한번 말씀해드리면 온파한반 음악회를 공약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현재 작은 야외 음악단, 자기 마당에 있는 야외 음악단이 있는데 거기가 잘 활용이 안 되고 있어요. 근데 잘 활용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데 굳이 온파한반을 이용해서 음악회를 하려는 이유가 궁금해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예, 저희도 야외 음악단을 사용하려고 저희도 많이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찾아간 데가 시설과에 맨 처음에 저희가 야외 음악단 보수를 생각하고 있어가지고 찾아갔는데, 내년에 제가 알기로 시설과에서 거의 확답을 내렸는데 내년에 그 야외 음악단 지금 밖에 지어져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철거된다고 저희한테 확답을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땅한 장소를 찾다 보니까 온판관이랑 좀 집중이 잘 되는 구조가 돼 있는 그런 온판관에서 저희가 야외 음악당이 없어지는 대신 거기서 저희가 대체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충분한 답변입니다. 네, 일단 1차 정책 토론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2차 정책 토론회는 11월 13일 1시에 사회학 중앙당에서 다시 열릴 예정입니다. 오늘 좀 궁금하시고 모르겠는 분들이 계실 텐데 꼭 13일날도 오셔서 그때는 이제 저희도 시간을 많이 제약을 안 하고 어느 정도 고려를 하면서 하실 테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집은 나가시는 경우에는 저희 집행부가 있지 집행부에 주셔도 되고요. 또 자리에 놓고 가셔도 됩니다. 그럼 수고하셨습니다. 나한테 오늘 왜 사람 없니? 그래서 한글날이라고 그러는데. 야 이거 봐봐. 잠시만. 얘 친구야. 진짜? 같은 중에 같은 고등학교에 나왔고 그다음에 우리 집 위에 살아. 얘 뽑을 거야? 당연하지. 뽑아야지. 공약이나 볼까? 왜? 뭐하러? 그냥 거기서 거기야. 그치? 응. 걔 잘생겼지? 별로? 생기냐? 이게 뭐야? 야야 봐봐. 왜? 뭔데? 빨리 와봐. 이거 좀 봐. 뭔데? 학생복지회금? 300만 원이나 해? 뭔데? 야 너 학생이 아는 애 있다며? 알았어. 여보세요? 여보세요? 동훈 난데. 도현 무슨 일이야? 내가 지금 등록공고지서 보고 있거든? 어. 근데 학생복지회금이라고 해가지고
378만 원이 지금 납부됐는데 내가 돈을 내야 되는 거야? 그치. 그게 너희 등록금에 포함된 거니까. 이게 뭔데? 아니, 그게 이제 이번에 우리 공약에 포함된 건데 너 공약 제대로 안 읽어봤어? 공약 없지 않았어? 이런 거? 어쨌든 그게 다 공약에 포함되어 있던 거고, 이제 저희 학생회는 학생 여러분의 복지 증진과 편익 증대를 위하여 더욱 힘쓰는 학생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너 끊었어? 이게 요번 학생회 공약에 있어가지고 우리 등록금에 포함이 된 거래. 그래서 우리 돈을 내야 돼. 여러분, 이 상황 많이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같은 학교라고, 같은 고향이라고 투표하는 것, 혹시 본인의 모습은 아닌가요? 알면서도 행하는 인맥 선거, 더 좋은 리더, 발전하는 학교를 방해합니다. JBS 연중 캠페인, 당신은 지성인입니까? 제주대학교 교육 방송